안녕하세요. 리송영어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심화문법 강의, 세 번째죠 따지면 동사에 관한 강의를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파트를 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동사 파트에 가정법을 넣었냐? 이 동사의 시제가 가정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정법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동사 중심의 실전 영어 문법 개념 심화학습. 다시 말해서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법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가정법을 좀 이해하고 나면 내신 및 수능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가정법이 모의고사에서 어법으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인데요. 다만 우리 내신 시험에서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뭔가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꾼다거나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대비로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정법 같은 경우는 시제가 항상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이 가정법이 현실과는 다른 상상, 바람, 후회, 불가능한 상황 등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어떠하다? 희박하다는 겁니다.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이랑 비교해서 또 봐주셔야 되는 게 조건문이거든요. 이 조건문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조건을 걸어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100점을 맞으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조건이죠. 일어날 수 없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조건을 걸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문과 가정법은 조금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조건문을 굳이 따지자면 직설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따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시제 변화 없이 다시 말해서 가정법이 과거로 나오든 과거 완료로 나오든 그 시제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제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도 가정법의 시제와는 좀 다르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정법 과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현재. 다시 말해서 현재나 일반적인 사실과는 다른 상황, 다시 말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붙여놓고 해석 또는 이 상황 자체는 현재라 이야기를 하냐? 일단은 여기서 생김새가 과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주어, 이 공식은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가 와요. 그리고 나면 if가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if 문장이 나오고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조동사가 나올 건데 여기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똑같이 조동사의 시제도 과거로 써줘요. 동일하게 여기서 대체적으로 쓰는 게 would, could, might 이 세 가지 형태로 오고요.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공식부터 암기해 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장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was보다는 뭘 사용한다? were를 사용합니다. 가정법 if절일 때는 was가 아닌 were를 사용해요. 주어가 아무리 단수라도 were를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If I were you. 동사가
과거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로 would가 오고 동사 원형, study 이렇게 와 있죠. 밑에도 볼게요. If she had more time, had라는 과거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could travel,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 왔죠. 첫 번째로 시제를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직설법으로 바꾸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더라도 해석을 뭐로 한다? 현재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문을 들어가 볼까요?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라 너라면 I would study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가 아니라 할 텐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직설법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너야 아니야? 아닌 거지.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 못해? 못하는 거야. 너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것도 볼까요? If she had more time, 만약 그녀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면 그녀는 더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여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할 텐데요. 이것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가정법 과거죠.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뭘로 간다? 현재로 가는 겁니다. 현재. 근데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죠. 그럼 때문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또 바꿔주는 겁니다. if를요. 뭐로 바꾼다? 때문에 해당하는 because라던가 우리가 because를 주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알아두세요. as라던가 since 다 같은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if가 바뀔 거고 주어는 I, 내가 너가 아니다. were를 현재로 바꾸면 I am이 되죠. 근데 너가 아니다 라는 거니까 am not you죠. I am not you.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제에다가 플러스 얘 긍정 부정? 긍정문이죠. 그러니까 직설법으로는 우리가 뭘로 쓰는 거예요? not을 붙여서 부정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도 똑같이 가요.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은 I 그리고 나서 don't study harder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과거로 왔고 얘는 긍정문으로 왔는데 내가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다시 not을 붙여서 부정으로 그리고 시제는 현재로 온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직설법이에요. 밑에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서 해보겠습니다. if를 뭐로 바꾼다? as나, because나, since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she had more time이죠. 그럼 똑같이 과거 시제에다 긍정이에요. 그럼 나는 현재 시제에 부정으로 쓰는 겁니다. She doesn't.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우리가 do나, does나, did를 쓰죠. doesn't have가 되겠네요. have more time. 그 다음 she could travel more는 어떻게 갈 거냐? 밑에 여기다 쓸게요. She cannot 현재형으로 그리고 부정으로 cannot, can't travel m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직설법을 근데 반대로 가정법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직설법이랑 가정법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를 뭐로 바꿀 때?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f라는 접속사는 since, as,
because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직설법은 뭐로 간다? 현재로 간다. 그리고 만약 가정법 과거가 긍정문일 때는 직설법은 부정문으로 가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비동사는 부정문으로 갈 때 비동사 뒤에 그냥 not을 붙이지만 일반 동사는 부정문으로 갈 때 do, does, did를 쓰고 not을 쓴 다음에 그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주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부정문일 때는 직설법은 다시 뭐로 바뀐다? 긍정문으로 바뀐다. 이게 직설법이 가정법 과거로 바뀔 때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건 얘가 서술형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도 현재로 할 거고 직설법의 생김새도 어떻게 될 거다? 현재형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과 다른 결과를 가정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과거 사실과 반대가 되겠죠. 그 얘기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다? 얘는 해석을 과거로 해석할 거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서 가정법 과거는 과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if 주어 과거 완료기 때문에 had pp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를 써야 하는데 우리는 조동사를 과거 완료가 있다라고 배운 적이 없죠. 조동사는 현재와 과거의 형태로만 씁니다. will은 would로, can은 could로, may는 might로요. 그럼 과거 완료의 표현을 못하니까 일단 조동사는 뭐로 쓸 거고 would, could, might의 조동사 과거형으로 쓸 거고 다만 여기 있는 had pp가 조동사 뒤로 올 건데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had를 뭐로 바꾸고 have로 바꾸고 pp로 쓰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if 주어 had pp가 올 거고 그 뒤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온다. 예문 볼까요? if 주어 had pp 왔죠? 그러면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if 주어 had pp 왔죠? 뒤에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오는 겁니다. 공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해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과거로 한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과거의 사실을 후회하는 거죠.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일찍 떠났더라면 그녀가 그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가정법 과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시제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을 여기로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f를 뭐로 바꾼다? because, as, since로 바꾼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as로 갈게요. as I 여기 위에 보시면 가정법 뭐로 썼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썼다. 그러면 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뭐로 쓸 거다? 가정법 과거로 쓸 거다. 여기 문장은 긍정문이다 부정문이다? not이 없으니까 긍정문이다. 그럼 나는 뭘로 쓸 거다? 부정문으로 쓸 거다. 됐죠? 자, 부정문으로 쓰면서 과거 시제로 바꿀 때 여기서 had pp의 핵심이 되는 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어느 쪽이기 때문에 pp 쪽이기 때문에 pp를 동사로 데리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tudied가 내려올 건데 부정문으로 써야 되니까 studied는 일반 동사죠. 그럼 as I did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tudy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other 내가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여기도 pp를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내려올 땐 과거로 내려올 거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겁니다. 패스도 일반 동사, 과거의 부정, 그러면 우리는 뭘로 쓴다? didn't pass. 동사 원형으로 가주셔야죠. 나머지는 똑같이 the exam. 해석해보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직설법 바꾸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if 문장. 밑에 있는 if 문장을 다시 직설법으로 바꿀게요. 잠깐 퍼즈 누르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맞춰보세요. 일단 if를 뭐로 갈 거고 as로 갈 거고 she did가 아니라 she 보시고 나서 여기 had pp니까 과거 완료 온 거 보이죠? 마찬가지 또 긍정문이네요. 그러면 나는 과거형의 부정문으로 갈 거고 pp를 동사로 내릴 거죠? 그럼 she didn't 이렇게 써야죠. She didn't leave. 동사 원형. 그리고 나서 earlier. 일찍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she 똑같이 could have pp니까 가정법의 과거 완료. not이 없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보시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칠 때 과거의 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could have could에서 could를 뭐로 가지고 오면 되고 동사로 가지고 오면 되고 그 트레인을 잡을 수 없었다. could의 의미를 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된다? 여기에 couldn't로. couldn't 하고 나서 동사 원형 catch가 오는 거죠. catch the train.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할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할 겁니다. 직설법으로 바꿀 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과거 완료도 과거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친구도 한번 직설법으로 바꾸는 형태를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가정법 이번에는 과거 완료를 뭐로? 직설법으로 고친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if를 뭐로 볼 거고 as, since, because로 바꿀 거고 그리고 나서 주어는 그대로 갈 거고 가정법이 시제가 과거 완료라면 직설법은 시제를 과거로 바꿀 거고 긍정문이라면 직설법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이라면 직설법은 긍정문으로 바꿉니다. 직설법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 반대로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해되셨나요? 1번은 공식부터 외우기. 가정법 과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둘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제로 해석이 될 건지를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그 시제를 바탕으로 세 번째,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지금 저는 가정법을 예문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꿔봤지만 여러분은 직설법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는 연습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정법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 혼합가정법이 있어요. 이걸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가정법의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머리 부분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정법 과거 부분이 다리에 와요. 왜 그러냐? 과거의 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과거로 해석한다 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가 과거로 해서 언제 영향을 미쳐? 현재 영향을 미쳐서 현재로 해석. 이게 혼합가정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었을 때는 혼합가정법을 사용해서 과거 상황을 가정하고 그로 인한 현재 결말을 말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게 머리 부분에 올 거니까 if 주어 had pp로 오는 거고 여기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은 가정법 과거의 부분이 올 거니까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would, could, might가 온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앞에 보시면 if I had slep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써야지 했는데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공식 외워가지고 공식 그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시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난 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이란 얘기가 나오죠. 시점이 다릅니다. 가정하는 시점은 과거고 결과로 나타내는 시점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를 혼합해서 쓴 겁니다. 해석해보면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조금 더 잤더라면 나는 오늘 좀 더 나을 텐데 이거죠. 어젯밤에 더 많이 못 자서 오늘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를 말하는 거고요. 얘도 직설법으로 고치면 거기에 맞게끔 바꿔주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if를 뭐로 고치고 as로 고치고 I 그대로 내려올 거고 had pp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얘는 긍정문이죠. 내가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그럼 가정법 과거로 고칠 거고 부정문으로 고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ad pp는 pp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사기 때문에 슬립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슬랩트를 써야 하는데 부정이니까 일반 동사 부정을 생각해서 didn't 슬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more las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would feel better now. 여기서는 지금 가정법이 과거로 왔어요. 가정법이 과거로 왔고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입니다. 그럼 나는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직설법으로 쓸 때는 현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더 컨디션이 좋을 텐데 I 그 다음 현재인데 feel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부정이 와야 되니까 I don't feel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better now. 그럼 어제 내가 더 많이 자지 못해서 지금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똑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직설법을 바꾼다. 이 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제를 잘 보시고 가주셔야 합니다. 왜 동사 파트에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단순해요. 동사인 시제를 확인하셔서 그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 이 세 가지가 일단 주축이 될 거예요. 이 주축부터 잘 학습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야지 IWC 가정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WC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문제를 풀면 헷갈립니다. 일단 IWC 가정법은 좋을 텐데 가정법입니다. 좋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또는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좋을 텐데니까 그래서 뭐예요? 현실과는 다른 바람, 후회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쓴대요. 현재, 과거, 미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소망할 때 사용을 하는 게 I wish 가정법입니다. 생김새를 한번 볼게요.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I만 오지는 않습니다. 주어 자리에 she도 올 수 있고 he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을 텐데라는 형태로 해석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녀는 소망한다, 그는 소망한다 정도로만 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간 이 파트를 좀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I wish는 그대로 쓰고 이쪽은 I wish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밑에 쪽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간 과거 동사는 뭐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좋을 텐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동사 과거 would 같은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동사 원형한다면 좋을 텐데 라는 미래에 뭐뭘 했으면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럼 좋을 텐데 나 로또 100점 로또 1등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람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를 써주는 게 좋고 현재 상황에 대한 바람, 현재인데 이미 일어나지 않을 걸 알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바람을 얘기할 때는 과거 동사로 써서 해석을 현재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앞에 있는 wish예요. wish의 시제가 지금 뭐죠? 현재입니다. 현재.
wish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본동사의 시제를 기본으로 가지고 이게 과거동사가 왔을 때,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가 왔을 때는 똑같이 현재에 대한 바램,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왔을 때는 미래에 대한 바램. 뒤에 had pp가 왔으면은 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소망을 하기는 지금을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쯤이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d pp가 왔을 때는 과거의 상황. 조동사 과거의 have pp도 뭐뭐 했었더라면 그 과거의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동사까지 끼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 형태, 주어 플러스 had pp의 형태부터 외워두셔라 할 겁니다.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가 오면 현재로 뭐뭐라면 좋을 텐데 주어 플러스 had pp라면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밑에 거 해석해 볼까요? I ha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 더 많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과거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뒤에 주어 과거동사, 주어 had pp. 골자가 어쨌든 간 앞에서 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골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법의 공식을 먼저 외우는 게 1번, 그래야 I wish 가정법을 적용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가 현재형이에요 라고 했던 게 wish죠. 이번에는 과거입니다. wish가 과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가 나오는데 원래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본동사가 뭐다 보니 과거다 보니까 이 본동사의 시제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본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좋았을 텐데인데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도 과거에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과거 당시에 미래였던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로또를 1등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미래 상황일 때 조동사 과거를 쓰고요. had pp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사실 이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서 대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소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완료의 개념, 대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과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로 가시면 돼요. 밑에 거 똑같이 볼게요. 요거 wish를 우리는 wished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I wish 가정법은 두 가지 틀로 나눠질 겁니다. I wish 가정법은 일단 wish가 현재일 때와 그리고 wish가 과거일 때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일 때와 주어 플러스 had pp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는 이 현재 시제라면 wish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면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는 뭐로 해석할 거고 똑같이 현재로 해석할 거고 주어 플러스 had pp는 뭐로 해석할 거다? 과거로 해석할 거다.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가정법 I wish가 과거의 형태라면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도 똑같이 과거의 형태로 그리고 주어 플러스 had pp는 되과거의 형태로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과거에 후회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I wish 가정법도 끝이 나요. I wish 가정법 다음에 오는 게 as if 가정법입니다. as if 가정법은 I wish 가정법을 이해하셨더라면 더 쉽게 가실 건데 as if는 as though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뜻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과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 여기서도 골자는 아까 전에 I wish 가정법도 wish의 시제에 따라 우리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석했다면 얘는 as if 앞에 문장이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 이렇게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다?
당연히 여기 있는 동사죠. 얘가 현재 동사라면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와 주어 플러스 헤드 PP가 어떻게 해석이 될 건가 이겁니다. 요거 두 개 세트로 같이 보시고요. 저는 이 개념 두 개로 볼게요. 해석을.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는 똑같이 뭐로 해석할 거다? 현재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마치 과거 동사인 것처럼 동사한다. 이렇게요. 주어 플러스 헤드 PP는 그럼 뭐로 해석해요?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로 해석하면 주어가 헤드 PP, 마치 헤드 PP였던 것처럼 주어가 현재 동사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동사의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시제네요. as if 앞에서 끊고 뒤에 과거 시제가 온 게 보여요. 가정법 과거고 뭐로 해석할 거다? 현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동사 시제 중요하다 했어요. 현재 시제고 뒤를 봤더니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에요.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그녀가 마치 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 시제입니다. 뭐가 과거 시제냐? as if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 동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는 시제를 동일하게 갈 거다라고 했어요. 무슨 시제랑 동일하게? 여기 있는 본동사의 시제랑 동일하게 I wish 가정법처럼. 그래서 과거로 해석을 할 거고요. 헤드 PP는 대과거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행동을 과거 당시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마치 과거 동사 했던 것처럼 과거 동사 했다. 주어가 마치 헤드 PP 했었던 것처럼 주어가 과거 동사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문을 한번 볼게요. looked라는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예요. as if 앞에서 끊을 거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왔어요. 본동사의 시제랑 동일한 시제로 해석을 할 거다. 그럼 그녀는 보였어. 마치 정답을 아는 것처럼 보였어. 그 당시에 알았던 것처럼 보인 거죠. 여기서도 as if 끊고 cried라는 동사가 지금 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head PP 온 거 보니까 얘는 시제가 달라요. head PP가 한 시제 더 앞선 형태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녀는 울었어. 마치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울었는데 우는 이유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걸 잃은 감정이기 때문이죠. 이 감정을 느낀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는 겁니다. 시점이 앞에 본동사의 시점보다 헤드 PP의 시점이 먼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as if, as though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했던 가정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 한 거예요. 가정법 과거를 했고, 과거 완료를 했고, 혼합 가정법을 했고, 이걸 틀로 잘 잡은 다음에 I wish 가정법과 as if, as though 가정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정법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 건데, 가정법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해요. 뭐가 생략됐다? if가 생략이 가끔 됩니다. if가 생략이 되면 t를 내야 되거든요. t를 내는 방식이 뭐다? 도치가 되는 겁니다. 도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주어, 동사의 어순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어순 배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죠. 똑같아요. 비동사는 비동사가 앞에 나올 거고 주어가 나와요. 헤드 PP 같은 경우는 헤드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가 나옵니다. 다시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되는 방식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비동사가 도치되는 방식은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어가 나온다. 헤드 PP 같은 경우는 헤드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로 도치가 된다. if가 생략됐을 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I were you와 같은 were과 같은 과거의 형태가 대부분 if가 생략이 되는데 이렇게 if I were you가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도치시켜준다. were I you 이렇게요. If he had studied,
he had studied인데 had pp죠? if가 생략이 돼요. 그러면 도치가 될 건데 어떻게 도치가 될 거냐? had가 he 앞으로 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ad he studied. 마찬가지 should입니다. should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여기 if절에 should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가능성이 더 희박한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f가 생략이 되면 누가 앞으로 나오고 should가 앞으로 나오고 you랑 도치가 되는 거예요. Should you need help? 만약 당신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하세요? 전화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if가 생략되면서 문장이 어떻게 된다? if절의 문장이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어순 배열로 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하셔야 되는 세 번째 큰 파트죠. if가 없는 가정법입니다. 얘는 꽤나 중요합니다. 왜 꽤나 중요하냐면 오히려 if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without 가정법이고요. 고1, 고2 서술형의 형태에서도 많이 건드리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문법 개념입니다. without 가정법은요. without이 품사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without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고 명사가 나올 거고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뭐뭐가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는 뭐로 해석이 된다는 거고 현재로 해석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 앞에 있는 without 명사의 형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해석의 방식이 현재냐 과거냐를 나눕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컴마 뒤에 문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 문장으로 여러분은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먼저 뭐뭐가 없다면이 나와요. without 전치사니까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한 거. 근데 얘가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현재인 이유는 뒤를 봤더니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죠. 어떤 형태로 쓰였다?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였다. 가정법 과거는 어떤 시제로 해석한다? 현재 시제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현재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큰 힌트가 될 거다. without 뒤에 있는 문장이 힌트가 될 거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이 시제를 아셔야지 동일한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without 명사의 밑줄 치고 if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쓰세요. if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으로 쓰세요. 라고 나옵니다. without이랑 but for은요. 어차피 똑같이 뭐뭐가 없다면의 뜻인데 but for도 전치사기 때문에 그냥 뒤에 명사 동명사를 쓰시면 돼요. 얘는 동의어고요. if가 생겨서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여기서 조동사 과거기 때문에 뭐뭐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뭘로 가죠? 동사? 비동사로 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딱히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it을 쓴 거예요. if it were 없다니까 were not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쓰기 위해 전치사를 껴주는 게 for입니다. if it were not for로 without 명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에서 if를 생략하고 싶다는 거예요. if를 생략하면 우리가 항상 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were it not for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뭐뭐가 없다면의 표현,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 얘네 뒤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되셨죠? 예문으로 한번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your support, 여기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 쳐놓고 동의어를 똑같은 의미를 갖도록 바꿔달라고 여러분한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without 자체를 뭐로 바꾸거나 but for로 바꾸거나 뒤를 봤더니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이니까 if를 쓸 거면 if it were not for로 쓰거나 if 생략할 거면 were it not for로 쓰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없다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뭐가 없다면이라면 이제 없었다면으로 가셔야 되겠죠. 뭐뭐가 없었다면의 형태는 결국은 뭐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로 해석이 될 거니까 without 명사 뒤에 형태가 뭐여야 한다? 조동사 과거의 have pp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쓰입니다.
이 뒤에 있는 시제를 보시고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without 명사를 뭐뭐가 없었다면으로 갈 건데 바꿔 쓸 수 있는 거 but for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리고 if로 시작되는 형태로 가라. 아까 전에 현재는 if, 있다 없다는 비동사라 그랬죠. were, not, for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동사 과거의 have pp이기 때문에 if절은 뭘로 써야 돼요? 과거 완료 had pp로 써줘야 돼요. 이 were를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 had pp의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if, it 그대로 나오고 had not been, 뭐뭐가 없었다면이니까 부정형을 그 사이에 넣어준 거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갈 거고 if를 생략할 거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도치하기로 했으니까 had it not been for 얘네를 하나의 세트로 뭐뭐가 없었다면의 구성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명사 쓰고 뒤에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오는 게 뭐뭐가 없었다면입니다. 되셨나요? 예문으로 또 한번 볼게요.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일까 없었다면일까? 그건 뒤에 조동사 과거의 have pp를 보고 없었다면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럼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테스트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과거로 해석을 할 거고요. 이 without을 단순히 뭐로 바꾸거나 버폴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갈 거니까요. 다만 if가 있는 형태로 써달라라고 했을 때는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있는 거 보고 나는 had pp를 쓸 건데 없었다면이니까 부정으로 써야겠다. If it had not been for. if를 생략할 거면 도치시켜야겠다. Had it not been for.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your help라는 명사를 써줬습니다. 되셨나요? 이게 if가 없는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without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otherwise는 넣을까 말까 살짝 고민하다가 넣었는데요. 요즘 추세가 고등학교 서술형으로 otherwise 밑줄 쳐놓고 이거 문장으로 풀었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고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에서의 앞문장을 가정법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문장이 그러니까 중요해요. 예시를 가지고 바로 볼 건데요. 내가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다 젖을 거야. 젖었을 거야.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 otherwise는 앞에 있는 I always carry an umbrella를 뭐 해주는 거? 가정으로 해서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otherwise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f, not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if I don't carry an umbrella 내가 뭐 하지 않는다면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나 다 젖어버릴 거야. 젖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문장에서 I carry an umbrella를 부정하면 carr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I don't carry an umbrella가 될 거고 거기 앞에 if를 붙여준 겁니다. 진짜 otherwise를 뭐로 바꿨다? if, not으로 바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otherwise는 앞문장을 if를 넣고 부정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정법은 일단 여러분이 문법 공식을 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정법에는 뭐가 있고 두 가지 형태,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겨 먹었냐?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는 were 나온다 그랬어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could, would, might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냐? if, 주어, had pp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might에 해당하는 조동사 과거를 쓸 거고 그리고 나서 have pp를 쓰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가정법 과거는 뭐로 해석할 거고 현재로 해석할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할 거다. 현재 사실과 반대, 과거 사실과 반대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합친 게 뭐가 있었다? 혼합 가정법이 있었다. 혼합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 플러스 가정법 과거라서 if, 주어, had pp였고 뒤에가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었다. 제가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설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if를 뭐로 바꾼다? as나 since나 because로 바꾼다. 그리고 가정법을 과거 시제로 썼으면 직설법은 현재 시제로 쓸 거고 가정법을 과거 완료 시제로 썼으면 직설법은 과거 시제로 쓸 거다. 또 하나 가정법이 긍정문이면 직설법은 부정문으로 쓸 거고 가정법이 부정문이면 직설법은 긍정문으로 쓸 거다.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건 반대로 가주시면 되고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게 뭐다?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었습니다. I wish 가정법은 두 가지,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경우 가정법 과거로 오는 경우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오는 경우 as if 가정법은 앞에 주어 동사가 올 거고 그 뒤에 얘도 두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로 나뉘어서 똑같이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경우와 과거 완료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강조한 게 wish의 시제, 앞에 본동사의 시제였습니다. wish가 현재면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도 현재로 해서 wish가 현재면 주어 플러스 had pp도 과거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동사가 현재라면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현재로 해석할 거고 had pp도 과거로 해석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sh가 과거 시제로 온다라고 하면 과거 동사 있는 부분이 똑같이 과거로 해석할 거고 had pp는 사실 과거 완료 대과거의 시제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wish, 소망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먼저 과거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였으면 마찬가지 과거 동사 똑같이 과거로 갈 거고 여기 과거 완료로 갈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 본동사가 일어난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뭔가의 뭐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마지막에 if가 생략됐을 때 if가 생략됐을 때는 얘가 없어지면 우리가 뭐 할 거다? 도치가 일어날 거다. 조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도치가 될 거고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아니고 비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주어로 도치될 거고 그 다음 had pp는 had 플러스 주어 플러스 pp로 도치가 될 거다. 그 다음 가정법이 없는 가정법으로 without 가정법 했었고요. 그 다음 otherwise 가정법을 했었는데 without도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눠졌었죠. 뒤에 주어 플러스 과거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have pp 이렇게 나눠서 없다면 없었다면으로 했었습니다. without은 법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뒤에 과거라면 우리는 if it were not for 만약에 if가 생략이 된다 그러면 were it not for 이게 한 세트 과거 완료는 if it had not been for if가 생략된다 하면은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거다라고 했어요. 세트로 잘 기억해두자. 서술형으로 고등학교 문법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f가 없는 가정법 otherwise가 있었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라서 if not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됐다 했고 앞문장을 부정해서 if not으로 만들어 줄 것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고 문제를 적용하시고 우리가 서술형으로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without을 if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 이것들을 훈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과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동사 파트 마지막 부분 가정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형용사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형용사 파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태, 뭐 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번에 우리가 명사도 명사구와 명사절로 나뉘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형용사도 형용사구와 형용사절로 나뉠 건데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